후보자님의 복지 공약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사회복지 실천연대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들의 제안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김구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 자료 지입을 각 후보님들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쪽에 있는 대전사회복지실천연대 사회복지 정책 제안으로 3대 과제 10개 핵심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설명을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3대 과제 10대 핵심 정책 주요 과제를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과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대전에 주요 이제 그 협의회, 사협회 그리고 24개 직능단체들이 여러 차례 좀 모여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3대 과제 10개 핵심 정책이 좀 채택되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3대 과제로는 대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전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수립, 그리고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과 전달 체계 강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크게 3대 과제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핵심 정책에서 먼저 취약계층 사회복지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과제로는 취약계층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원이 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계층 그리고 무연고자분들에 대한 본인 부담이 좀 큰 부분인 간병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인 지역 차원에서의 좀 지원이 확대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계층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급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부모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조금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과제로서 아동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해서 대전형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점을 반영한 우리 대전시의 아동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세 번째로 아동 친화 도시가 대전이 되도록 그래서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들이 대전시 전체로 좀 확대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대 핵심 정책 세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벌써 대전시에서도 몇 차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공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지표에도 좀 포함되어 있고 아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서 8기 시정이 좀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법적 근거로 이제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포함한 대상이 확대되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거점별로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대전시에서 이제 차기 시정에 이와 관련된 좀 사업 플랜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프라 개선과 전달 체계 강화 관련해서 네 번째 핵심 정책으로 합리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주 52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사업의 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 적정 인력 배치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예산 분리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비나 운영비에 좀 부족한 현상들이 현장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산 분리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전시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은 이제 중앙에 복지부 차원에서 운영 지침이 있지만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지방이용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좀 맞는 이런 시설 운영 지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고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좀 가중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도 차후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되었을 시에 좀 긴급 지원 체계가 좀 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지 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 충원과 효율적 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한 20% 내외 정도밖에 없습니다. 좀 차기 그 시정에 이 부분이 좀 더 확대 배치되도록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민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많은 어떤 법정위원회나 또 비법정 협의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너무나 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민과 간이 이제 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좀 대전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복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런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정이 이끌어졌으면 하는 것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 사회복지계의 이제 오래된 현안이었고 현안이었던 이런 사회복지 회관 건립이 차기 8기 시정에서는 이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회복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훈육 증진과 관련해서 여덟 번째 핵심 정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 체계 도입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3기 그 처우 개선 계획에서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이나 좀 진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4기 처우 개선 실태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하고 그 처우 개선 3년 계획에는 단일임금 체계 도입이 좀 단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8기 시정에 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법적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직위 직급별에 대한 승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좀 통합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연차별 그 4기 이제 처우 개선 계획에 수립이 되고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 방식에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이제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차별 없는 처우 개선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핵심 정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제도를 좀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및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회복 지원 및 혼입보호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혼입보호를 위한 혼입지원센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과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연수원 유치도 차기 시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3대 과제 10개 핵심 정책을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 제안으로 드리고 뒤에 보시면 각 분야별 또 직능별 또 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관련된 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차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고려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과제 10대 핵심 정책을 김구 정책위원장님께서 제안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님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 발표와 그리고 지금 한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요. 피치 못하게 좀 더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한 2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석사 때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해서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학부는 경제학을 했는데 석박사를 사회복지를 해서 똑같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이경 회장님 계신데 평생 둘이 회원입니다. 평생 회비를 둘이 다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세세적인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 해도 여러분만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세세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함께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하고 함께하는 기관들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아까 협약식을 부정적인 의견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 그럼 지난 4년을 뭐 했어? 이렇게까지 사회복지 기관이나 협회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전시는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협약한 데를 뭐 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주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이 사회복지관의 날이죠. 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관장님들, 진심으로 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 직원들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 중에 앉아서 해도 되죠? 네, 내용이 길어서. 우선 사회복지 전체 대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랜드 플랜을 다시 수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신에 여기는 민관협력협의체인데 나가서 학계도 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6-1번의 민관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민관학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관학협의체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전형 복지체계 구축을 독자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결국은 뭐냐? 우리 도시를 우리 스스로 가꾸고 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대전형 복지체계 수립, 이 안에도 단일 임금체계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대전형 단일 임금체계 도입 이런 문제를 대전형 복지체계 구축을 큰 틀 안에서 검토해서 그 안에다 다 함께 넣어야 될 것 같고 우선 각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관장님들 또 관장님들 의견이 다른 아니니까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의견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기관에 혹시라도 근무하는 분들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대전형 복지체계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종합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주신 제안 중에는 대전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전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짠 것은 공직자들 중심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정말 기관을 운영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게 맞다고 보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복지 지원 체계 수립을 제대로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저한테 시장의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잘못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개진하셔서 이것을 하는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여럿이 모여서 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10개 핵심 정책이 있는데 취약계층 사회복지 지원 체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간병 지원 확대도 해야 되고요. 공공임대주택, 노숙인들 이런 문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데 항상 시는 재원에 한정된 재원 얘기를 대부분 할 텐데 과연 시가 정책 결정자가 과연 어떤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인지는 정책 결정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문제는 최우선 정책 결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보육, 교육 그리고 복지 문제는 우선 최우선 사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아동인권 보호 권리보장 체계. 여기 자혜원 원장님 계신데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성인이 돼서 떠났을 때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죠? 500만 원이었던 게 올해부터 800만 원으로 800만 원이요? 800만 원 가지고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은 먹고 살죠? 열심히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시가 도와야 된다. 파격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요즘 예를 들어서 자혜원이든 평화의 마을이든 이런 기관들에 돌봐주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우리 시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도 시가 좀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시장이 되면 종합적으로 지원 체계 제대로 된 정책을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서 아까 협력해서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됐을 때 정작 그때 여러분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아이들 문제는 아까 이 정책 중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직접 시장이 주도해서라도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강화도 제가 여기다 오케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된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전달 체계 강화인데요. 사회복지사 적정 인력 배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적정 인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또 과다하게 협회마다 아니면 복지관마다 기관마다 과다한 인력을 해서 재정을 낭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는 이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관이 우리가 부족한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것만 마련이 된다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예산을 확실히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를 끌어다 쓰는 일들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침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시 긴급 지원 체계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의 전달 체계 강화에서 복지 전달 체계 강화. 인력 증원은 확대 배치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 있는 인력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더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인원을 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전달 체계에서 아까 민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정기적 회의 개최 마련은 민관 학계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복지회관은 꼭 필요하다면 즉시 건립을 착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세 번째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은 대전형 단일 임금 체계는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법정수당 지급 기준 및 시기, 직급별 승진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연차별 처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방식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도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을 이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직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과 어떻게 충돌하지 않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문재인 정부가 대거 수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노노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으로 온 사람, 모한 사람 이런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면 합당치 않다. 저는 그 의견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신 분들, 그동안 경력을 쌓은 분들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통합적으로 똑같이 대우했다는 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나친 저임금 체계나 차별적인 대우는 시간 안 써서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지금 사회 공동원으로서 함께 이 지역, 이 도시에 사는 삶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여튼 요 8-4 문제만큼은 여기 저 관장님들하고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서로 의견이 충분히 일치될 때까지 논의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복지 대전은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회복 지원 및 권익 보호 체계, 권익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연수원은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전으로 올 수 있게 그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그 공무원 연수원 같은 경우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연수원을 대전에 유치하는 건 여러분하고 같이 열심히 뛰는 건 시장의 몫이니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국가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대전만의 독치적인 사회복지연수원을 하면 되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뭐 꼭 중앙정부가 해줘야 뭐 우리가 합니까? 뭐 지방자치를 뭐로 합니까? 맨날 뭐 예산 주는 거 받아서 주는 대로.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일궈야 된다. 이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가꿔야 되고 이 도시의 미래도 우리 스스로 여는 것이지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따올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분 이내에 끝내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충분히 논의돼서 한 이 3대 과제 및 10개 핵심 정책은 가능하면 최대한 수용해서 여러분의 근심을 덜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후보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인 관계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짧게 후보자님께 주실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될까요? 후보자님 간단히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시고 예정되어 있던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정책 협약식은 후보자님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협약식을 안 하는 걸 부정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와서 표 때문에 여러분하고 사인하고 하는 것보다 정치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훨씬 무겁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이경희 회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신 회장님들하고 시장이 되면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일을 뒤로 미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을 보는 게 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야 도시가 앞으로 가지 위정거력 가지고는 사회복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 지난 4년 동안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의 말씀 중에 늘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하고 일본의 쭈꾸바시의 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던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결혼해서 사자가 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고기를 사냥을 해서 좀 먹여야겠다. 응?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가시덤불을 달려가지고 몸에 상처를 나면서 정말 사냥을 열심히 해서 좋은 고기를 산더미처럼 싸놨습니다. 신부 소는 우리 신랑에게 정말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좀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판을 누이면서 맛있다고 생긴 모든 풀을 뜯어다가 산더미처럼 싸놨습니다. 근데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소는 초식동물이라 서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 제도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요자에게 맞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수요자에게 맞게 모든 걸 설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청장 할 때 쭈꾸바시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증 장애를 가진 스스로 수저로 밥을 못 먹을 수 있는 중증 장애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분들,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없는 아이들까지 교육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선생님이 둘입니다. 그래서 등교부터 두 선생님이
학교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중증 장애 장애인까지 이 도시는 교육을 시킨다. 이게 그 도시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대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센 분들만 아는데 제가 여러분 역대 어느 시장보다 가장 여러분하고 호흡이 잘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해서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체계화에 되어 있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도시, 그런 도시를 꼭 만들도록 여러분하고 꼭 상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간 함께해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